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조기 교육.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습을 따라가기 위해 아이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15,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말을 익히는 아이가 하루에 습득하는 단어가 평균 28개 정도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 시절 오랜 기간에 걸쳐 어휘력을 늘리는 것이 향후 학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아이의 어휘력 향상을 위해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서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표상인 양 각인되어 있다. 실제 발달 연령별로 기획된 아동용 책자는 적정 수준의 단어와 단순한 문장으로 아이의 이해를 돕고 상상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이야기 구조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사실상 오디오북과 다를 바 없다. 잘못하면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아이의 학습 동기마저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또한 어린아이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아이는 어느 특정 분야의 어휘는 전문가를 능가할 정도로 구사하게 되지만 다른 분야의 어휘는 또래보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은 바로 대화식 책 읽기이다. 중간중간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 아이가 이야기의 전개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아이의 느낌은 어떤지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책에 대한 아이의 흥미를 유지시키면서 한 가지 주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상황을 방지해준다. 따라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어떤 질문을 받는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성의 있게 대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설명식 대화라고 부른다. 책을 읽어주면서 설명식 대화를 병행할 때 아이는 좋은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 발달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다고 가정합시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기만 하면 아이의 어휘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주고 나서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마음에 들었던 점을 이야기하게 하고 다음에 생길 일을 예상해 보게 하는 엄마는 책 읽기를 진정한 토론으로 발전시키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친 아이는 어휘력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확장 담론. 하지만 아무리 책을 읽어주는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아이의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의 교육 정도와 시간적 여유, 책을 읽어줄 만한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밥상머리에서의 대화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고 집안 환경이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유쾌한 전복에 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 빈곤층 아이들이 조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유일한 장소로 꼽은 것은 지위고하나 빈부 차이를 막론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가족 식탁이었다.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과외 활동과 외식, 스포츠 관람 등에 치중할 때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며 식당의 음식 이야기에만 집중할 때 저소득층 아이들은 가장 편안한 공간인 식탁에서 부모의 하루 일과에 대해 듣고 질문하며 언어 발달을 이룬다. 저녁 식탁에서 아빠가 오셔서 오늘은 뭘 했느냐고 물었을 때 소방관들이 유치원에 왔었다면 아이는 소방관이 등의 산소 탱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아빠는 산소 탱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산소에 대해, 소방관에게 산소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호흡에 산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등장한 새로운 주제들을 흥미로워할 것입니다. 이렇듯 꼬리를 물고 아이가 사용하는 어휘의 범주 밖에 있는 새로운 단어와 표현, 때로는 어른들이 아는 상식까지도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대화를 확장 담론이라 부른다. 이때 아이는 낯선 언어에 노출될 뿐 아니라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캐서린 스노우 교수는 이 사살의 어린아이에게 과중한 언어학습 커리큘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조언한다. 수년간에 걸친 추적 연구 결과 특별한 언어 학습 없이 그저 어른들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아이들은 중고등학교에 이르러서도 뛰어난 언어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아이들은 밥과 함께 어휘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소화시키는 것이다.
모방 심리의 놀라운 효과. 가족 식사 시간에 꼭 아이만을 위한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 앞서 지적했듯 밥 상머리에서의 대화는 화제가 무궁무진하다.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가 일터에서 생겼던 일을 나눌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실제 생활에서 생생하게 쓰이는 단어와 표현을 배운다. 책을 통해 배우는 문어와 실생활에서 쓰이는 구어 중 어떤 말이 아이가 말을 익히는데 더 효율적일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겪는 게 낫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밥상머리에서 쓰는 부모들의 대화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는 부모에 대해 아이들이 가진 동경, 즉 모방 심리의 힘이 크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우상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투와 어휘를 모방하고 일상에서 그 표현을 적용한다. 엄마의 사소한 말버릇, 아빠의 옷 벗는 버릇까지 안 좋은 버릇이라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는 모방 심리는 식사 중에 나오는 어휘에 대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운다. 그러므로 이미 허리를 펴고 식탁에 앉은 아이에게 어린아이의 말투로만 대할 필요는 없다. 아이는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궁금하면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익힌다. 그저 성장기 특성상 일어나는 문법적 오류를 되물어 올바른 문법으로 고쳐 말해주면 된다. 가족 식사를 하는 중에 다른 방식의 단어나 말하는 법에 노출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특정 표현을 활용하는 친구와 같이 지낼 때 아이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따라하기라면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은 모방이라고 봅니다. 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든 것에 동참하려고 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죠. 다른 상황에서라면 몰랐을 단어라도 부모와 관계된 단어는 어떻게든 알려고 합니다. 단어 하나가 추론력으로 발전하기까지 하버드대 녹취록에 남겨진 다음에 대화를 보자. 가족의 저녁 식사는 처음엔 3세 여아를 타가소에 데려다 주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부모가 데려다 주겠지만 내년부터는 언니가 데려다 줄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나오자 3세 여아는 강력히 반발한다. 3세 여아 언니는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언니랑 같이 차에 타고 싶지 않아. 언니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거야. 그럼 너도 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탈 수 있어. 면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아이는 며칠 후에도 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아무도 면허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면허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운전해도 되는 나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이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의 대화를 듣고 받아들여 자신의 일부로 체화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상황을 종합해 추론하고 다른 것과 연결하는 힘을 키우게 된다. 아이에게 직접 면허가 뭔지 아니? 라고 묻지 않아도 이미 아이는 가족의 대화를 이해하려고 밥상머리에서 일어났던 대화를 종합하고 추론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밥상머리의 대화가 풍부하게 이뤄진다면 아이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오가는 다양한 화제와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저절로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된다. 어떻게든 대화에 참여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단어를 익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줄 때 아이가 140여 개의 단어를 배우게 되는 반면 가족 식사를 할 때 1000여 개의 단어를 익히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성장기의 언어 능력 신장에 아이와의 대화에 동참하는 어른들의 언어 구사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부모에게 들은 단어가 곧 아이의 어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의 언어 능력은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아이의 어휘력을 키우는 새로운 단어, 흥미로운 어휘들은 주제가 흥미로울 때만 나타난다. 이런 어휘들의 아이가 노출되려면 어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아이가 구술 언어 기술을 얼마만큼 습득할 수 있는가는 부모의 어휘력보다는 태도에 달린 셈이다.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